서민이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든든한 금융, 평생 어부바 신협. 항상 조합원을 위해 열일하시는 전국의 조합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합 직원 여러분을 위한 1일 어부바 아나운서 한보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1일 어부바 아나운서 한보람? 쟤는 누구야? 이건 무슨 영상이지? 조금은 낯설고 생뚱맞으셨죠? 서민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등을 내어주는 어부바의 마음과 같이 오늘은 전국에서 대출을 담당하고 있는 조합 직원 여러분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업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이 영상에서는요, 공동대출에 대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공동대출의 핵심 비법, 이제는 정복할 수 있다. 빠밤. 자, 그 핵심 비법은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게 될 4개의 영상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영상의 시작,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 담기는 내용들이요, 워낙에 중요하고 또 전문적인 내용들인 만큼 전문가 분들과 함께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최대한 쉽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시간은 신협중앙회 여신투자심사본부 조합여신평가지원팀 정혁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조합여신평가지원팀 정혁재입니다. 정혁재 전문가님, 부서 이름이 이렇게 길다라는 건 그만큼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라는 뜻인 건지 부서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저희 본부는 2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여신투자심사팀에서는 저희 중앙회에서 취급하는 여신 투자 업무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 조합여신평가지원팀에서는 조합에서 취급하는 거액의 공동대출에 대한 사전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서 명칭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 부서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중에 조합여신평가지원팀은 거액 여신에 대한 사전평가를 수행한다라고도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이 사전평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이 사전평가를 왜 하는 건가, 어떤 효과가 있는 걸까요? 네, 먼저 사전평가 제도는요, 조합에서 100억 원 이상의 공동대출을 취급하는 때 중앙회가 해당 대출의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평가 의견서를 작성해서 조합에 공유해주는 제도입니다. 네. 공동대출도 참 직관적인 명칭인데요. 네. 한 명의 채무자에게 우리 다수의 조합이, 최대 15개 조합이 공동으로 취급하는 대출입니다. 그래서 공동대출을 취급한 후에 그 대출이 부실화되면은 미치는 파급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겠네요. 중앙회에서는 그 위험 요인을 사전에 좀 평가해주자, 이런 취지에서 2020년 3월에 상호금권 최초로 신협중앙회에서 도입한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초예요? 네. 최초. 네. 그래서 저희 평가 제도가 어떤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그래도 나름대로 평가하고 의견서를 작성해서 조합에 공유해드림으로써 조합이 거액의 대출에 대해서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저희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평가하는 100억 원 이상 공동대출의 연체율이 평가하지 않는 100억 원 미만 그 공동대출의 연체율보다 3분의 1 수준이거든요. 현저히 낮습니다. 뭐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너무 멋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선 조합에서 사전평가를 요청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100억 원 이상의 매우 큰 금액에 대해서 대출을 실행한다라는 건데, 이 밖에도 사전평가 제도 관련해서 우리 조합에게 당부하고 싶은 주의사항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100억 원 이상 공동대출을 취급할 때 조합에서 저희 의견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의사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서를 확인 안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해당 대출에 대한 위험 요소들을 분석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합에서도 여신을 취급하고자 하실 때 그 위험 요인들을 한 번 더 점검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가 의견서를 작성한다고 하면은 여러 자료들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가급적이면은 저희에게 시간을 좀 주셔야지 저희도 퀄리티 있는 의견서를 좀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신협에서 공동대출 여신평가 사례집을 발간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례집을 발간하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요? 사례집이라고 하면은 이것도 정말 직관적으로 저희가 그 작성한 의견서를 모아놓은 그 자료이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사례집을 처음 발간하는 것은 아니고요.
2021년에 첫 번째로 발간을 했었는데 당시에 조합에서 더욱더 다양한 사례를 좀 공유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집을 또 만들게 되었고 실제로도 이 사례집이 조합이 여신을 평가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 직원분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서 이렇게 두 번째 사례집이 발간이 되게 됐고 여러 가지 대출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과거 사례를 통해서 우리 조합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례집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구성 요소를 좀 들여다볼까요? 저희 공동대출 여신평가 사례집은요, 크게 대출 유형별 평가사항, 대출 사례별 개요, 그리고 의견서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에서 취급하는 공동대출을 크게 브릿지 대출,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미분양 부동산 담보대출, 기업대출로 구분해서요, 대출 종류별로 평가해야 하는 항목별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례집을 우리 조합 직원분들이 또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활용을 하면 좋다라고 한번 조언 좀 해주세요. 우선 첫 번째로는 조합에서도 혹시나 여신을 평가하는 역량을 기르고 싶다 하시면은 이 사례집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합에서 심의하시는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슷한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했었는지를 이 사례집을 통해서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시험 문제 공부를 할 때도 네. 기출 문제가 있으면은 조금 더 쉽잖아요. 이 사례집이 딱 그런 케이스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렇다면 이 평가 의견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작성이 되는 건지 또 그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데 어떤 과정이 있나요? 보통 평가 의견서를 작성하려면은 네. 평가 요청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는 조합에 요청이 있으면은 우선 담당자를 배정합니다. 그리고 해당 담당자가 현장에서 이 대출과 관련한 이슈 사항들을 협의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의견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사한 다음에 또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 평가 의견서 어떻게 또 협의를 하시나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자가 일단 우선적으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팀원들 간에 우선적으로 공유를 해서 초안을 만듭니다. 초안을 토대로 해서 팀회의를 1차적으로 거치고요. 거기서 1차적으로 보완이 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부문장님 주재하에 회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완성된 의견서를 조합에 공유하게 됩니다. 한 번에 또 평가 의견서가 작성이 네. 되는 건 아니네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작성된 평가 의견서에는 이제 어떤 내용들이 담기는지 또 그게 중요하잖아요. 네.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저희 평가 의견서는 크게 대출 개요와 위험 요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선 대출 개요에서는 차주, 관계인, 그리고 담보물, 사업 계획 이런 것들을 개략적으로 기술하고 있고요.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이 대출을 취급할 때 특성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대출이 참 다양했기 때문에 네. 그 대출별로 또 특성이 다 다르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거를 분류하는 기준은 뭐예요? 저희 여신평가 지원팀에서는 대출을 크게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브릿지 대출, 그리고 기업 대출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이라는 거는 물류창고, 골프장, 오피스 이런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나가는 대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브릿지 대출은 아파트, 방금 말씀드린 상업용 부동산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토지를 담보로 해서 나가는 대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본래의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토지라든지 이런 유유자산을 담보로 제공해서 취급하는 대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대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요인들이 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대출을 평가할 때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먼저 자금의 용도. 용도 어디에 쓸 네, 것이냐. 이 대출금을 받아서 어디에 쓸 것이냐 첫 번째로 봐야 되고요. 그 두 번째로는 이 대출금을 어떻게 갚을 것이냐. 상환 능력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이 업무를 하는 모든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채무자가 대출금을 용도에 맞게끔 사용해야지만 상환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거든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 저희가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자금의 용도가 보통 해당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한 용도 또는 가지고 있는데 리모델링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하실 거고요. 그렇게 사용하는 목적이 결국에는 그 임대 수입을 얻기 위한 거일 거잖아요. 그렇게 얻은 임대 수입을 통해서 우리 대출금을 상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금의 용도, 상환 능력을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 또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평가 의견서를 작성할 때 이런 관련 규정만 잘 준수를 한다면 별 문제 없이 진행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요? 규정 잘 지켰잖아요. 대출을 왜요? 취급할 때 규정을 지켜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방금 사회자님 얘기하신 것처럼 네. 규정 지켰는데 뭐가 문제냐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대출에 대한 평가는 규정에 언급되어 있지 않더라도 대출이 문제없이 상환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거든요. 평가의 관점에서는 규정상 문제가 없더라도 그 밖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정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이제 그 밖에 위험 요소라든지 리스크들을 우리가 다각도로 검토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평가 의견서. 아, 평가 의견서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작성이 되는구나 라는 부분을 알게 되신다면 더욱더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책임감을 가지고 작성하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의사결정을 하실 때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세부적인 사항들을 제가 진짜 마음 먹고 파고들 건데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는 되어 있는데요. 있는데요. 이게 저 혼자 답변하면은 네. 보시는 분들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답변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해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 그분들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